이 적천수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학의 이론이 그냥 뭐 상생상극해서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충합의 이론과 뭐 삼합의 이론과 지장간의 이론과 또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응용하는가가 굉장히 정교해요. 그래서 요거는 역학의 이론을 말한 거예요. 적천수는. 그래서 이거하고 자평하고가 같이 맞물려 가요. 그래서 적천수의 이론이 여기서 조금 부족한 거는 자평에서 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평에서 부족한 거는 적천수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공부하게 되면 이게 사주의 틀이 완벽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거는 사주에서 어떤 이론적으로 봐야 될 거,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지금 이제 그 공개 강좌 시간에 요거를 하나라도 완성을 못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공부를 이렇게 듣는 사람의 여기 수준 차이도 사실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적천수가 무엇이다 라는 것만 제가 이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적천수에서 가장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했던 것이 적천수의 이론에서 청간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평에서도 청간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천수의 자평에 나오는 청간론이 사실 적천수의 청간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서 적천수는 어떻게 공부하겠구나, 그거를 맛보기를 하기 위해서 적천수의 청간론 중에서 간목에 대해서 제가 나머지 시간 잠깐이라도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것은 뭐냐면 간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아느냐.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계절적으로 간목을 논한 게 아니라 간목이란 사주에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그때는 이것이 무엇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퉁하고는 조금 달라요. 궁퉁은 간목이 봄, 여름, 가을에 태어났을 때 어떤 모양이라야지만 이 간목이 모양이 멋있는 애가 되느냐. 거기서 상중하를 논했다면 이거는 간목이 무엇이 필요하고 간목이 사주에서 만약에 무엇이 많을 때 이거는 어떠한 글자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갑이라는 게 이제 막 올라오는 애죠. 그죠? 막 올라오게 생기를 갖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됐을 때 대체적으로는 제가 이 적천수하고 궁통은 원서를 기본으로 하고 원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풀이하면서 거기서 이제 보충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게 원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간목은 봄에 태어나서 이제는 막 자라나는 애예요. 올라오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금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철에 이 그 봄의 간목은 금을 가장 싫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게 물상과 그 다음에 이게 사주의 원리와 이게 전부 다 이게 맞물려 가요. 그러니까 물상 따로 사주 따로가 아니에요. 금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간목이 봄에 태어나면 이게 뭐를 느껴요? 봄이니까 첫 번째 인묘진이죠.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는데 또 여기서는 조후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자, 뿌리가 있어서 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뿌리가 있어. 뿌리가 있는데 요 인중에서 병화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 간목은 태양을 향해서 쫙쫙쫙쫙 올라가는 애예요. 그래서 봄에는 병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소위 해서 간목론에서. 병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금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모양이 될까요? 금을 보게 되면. 응? 연상을 해보세요, 이것도. 응? 간목이 봄에 새싹이, 이게 간목을 어떻게 연상하냐면 요게요, 이게 땅인데 이제 막 올라온 새싹이 간목이에요, 사실은. 바로 올라온 새싹이. 그래서
요 원리에서 그 소위 말하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에서 여러분이 요 배치도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요 강의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배치도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간목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이론을 배우지 않는다 해도 천간의 배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천간이고 지지지당, 그죠? 천간이고 지지지죠? 천간은 가불병정 무기경신이 있고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있죠. 그런데 요게 아니라 천간에도 천이 있고 지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응? 들어보신 분 없어요? 그럼 잘 됐어요. 요 이론을 가지고 역학을 말을 하는데 그 역학 이론에서는 우리는 간목을 양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음이라고 봐요. 그리고 을목을 양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 학설이 왜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말을 하고, 근데 그 학설이 사실은 한동안에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이게 역학에서 뭐가 있냐면 조금 약간 새로운 학설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사람이 싹 스며들어. 왜? 역학이라는 건 사람의 운명을 말하기 때문에 그 운명에 대해서 사람마다 그 운명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다 하고 딱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을 막 누군가가 만들어내잖아. 그럼 이론이 막 쫓아가요. 그 중에서 한 이론이 갑은 양이 아니고 음이요, 을이 양이요. 이래서 그게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설을 막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너무 신선한 학설이잖아. 와, 이런 학설이? 그래서 한동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막 그 학설이 무슨 파가 있어요.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그 학파가 있어서 한동안 가다가 얼마 전서부터 시들어졌어요. 요즘에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학설이 또 한동안 유행이었냐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민대운을 만났어. 응? 이게 10년 주기잖아요. 근데 인중에 뭐예요? 무병갑이죠. 요거를요, 인중에 있는 무병갑을 10년 동안에 쪼개서, 그래서 7, 7, 18이죠. 그래서 몇 년은 여기, 몇 년은 여기, 몇 년 여기서 지장간에 있는 운을 대운에다가 대입해서 이걸 갖고 학설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만나보다. 근데 이 학설은 말이 안 돼요. 지장간에 있는 거 천간에 드러나야 활동을 하지, 지장간 자체가 운에서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제가 이제 40년 전이죠. 그래서 이것도 막 난리치더니 없어졌어.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역학이 검증되지 않는 그런 학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샥 쏠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말을 또 너무 잘해. 그러니까 막 맞다고 느껴져. 예. 그래서 거기 막 쫓아가요. 정통을 가야 돼요. 정통을 가야 나중에 황당한 일을 안 당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요거를 제가 얘기해 주는데, 천간도 천상이 있고 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주는데, 요거는 물상에서 나오는 논리고, 이 물상에서 이걸 그대로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신비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토라고 생각하고요. 요 위에 있는 게 하늘의 기운이고 요 밑에 땅의 기운이에요. 근데 천간의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가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고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땅의 기운으로 본 거예요. 이 학설에서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간목이라는 거 뭐냐? 간목은 눈에 보여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에 보여요? 응? 간목이, 나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는 을목이에요. 그래서 간목이 어떤 거냐?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설명했는데, 이게 적청소 시간인가 무슨 시간인가 모르겠는데, 물상 시간인가? 간목은 여기서 요 경계선에서 이제 겨우 올라온 얘가 간목이다. 응? 그러니까 뭐예요? 뿌리는 여기 있는 거야.
얘가 여기까지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는 이 밑에 이미 뿌리가 있고, 그죠? 뿌리가 있고, 이제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땅이잖아요? 그럼 감목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까지 뿌리가 있고,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이제 요만큼. 남자들 왜 수염 안 깎으면 살짝 나오는 그 정도가 감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뭐야? 얘 뿌리. 그죠? 나무. 싹이 올라올 때 우리가 싹이 이렇게 올라오면 요 밑에 뿌리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싹은 올라왔지만 실제는 그 밑에 뿌리가 더 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감목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면 위에가 커 보이죠? 밑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우리가 여기 보이는 요 감목인데 사실은 밑에 이 밑에 감목이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감목을 땅에 있는 애로 봐요. 응? 이 이론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외울 때 을목은 뭐예요? 을목은? 을목은 어떻죠? 그죠? 아까 갑을병증 무기경신 인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늘로 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땅의 기운으로 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양의 기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음의 기운으로 봤어요. 그래서 음양이 달라요. 이 이론으로는. 그럼 을목은 어때요? 을목은? 그죠? 위로 올라와서 이제 요것이 올라와서 이제 막 뻗어나가죠.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을목이 양이에요. 응? 네. 을목이 양이에요. 그 다음에 병화는? 어? 그렇죠. 왜? 그쵸. 그 누가 말해도, 그죠? 그래서 뭐예요? 병화는 이렇게 하늘에 떠 있어. 그죠? 자, 정화는 안 보이죠? 정화는 땅의 열기잖아. 어? 어? 정화가 땅의 열기예요. 그 정화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정화가 뭐 우리가 소위 가면 뭐 밤하늘의 별이요 달이요 이러니까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정화가 뭐냐? 병화의 태양이 땅을 뜨겁게 만드니까 땅 속에 있는 열기가 뜨거워져서 병화의 태양이 열기인 땅 속으로 스며든 게 정화예요. 그래서 정화가 한번 승질이 나면 안 없어진다고. 왜냐하면 병화 태양은 해가 지고 나면은 없어졌잖아. 땅 속이 없어지나요? 땅 속의 열기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 비가 와도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으면 이 정화 열기 살아있어. 그래서 정화가 한번 꽁 하면 평생 간다고 얘기했잖아, 제가. 그죠? 정화 아니시죠? 정화 맞아요. 어? 그 정화 얘기했어요, 제가. 그 정화가 실질적인 여길이니까 정도 있는데 한번 삐지면 굉장히 오래 간다. 그래서 정화한테 승질내게 하지 마라. 어? 왜? 땅의 열기니까 안 식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땅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잖아. 그래서 정이 많다. 그래서 따뜻하다. 이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땅 속의 열기라 이거는 음기예요. 그래서 음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무토는 알다시피 위에 올라왔죠. 산으로 올라와 있잖아. 기토는 땅이죠. 기. 자, 그 다음에 경금은 어디 있을까요? 어? 왜? 원석이라. 예. 경금은요, 열매는 눈에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경금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신금은 요게 중요해요. 경금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은 신금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땅에 있어서 땅에 있는 더러운 애가 아니라 이게 열매가 떨어져서 이제 땅에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금이 씨앗이고 모든 거의 최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소위 가는 예, DNA예요. 그래서 신금이 없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신금이 뭐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에 존재하잖아. 그래서 건방져. 그래서 왕자병, 공주병이야. 왜? 내가 없으면 씨앗이 없으면 니네들이 못 살아.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니네들이 태어나? 그래서 신금이 왕자병, 공주병이 돼요. 예, 요 원리가. 자, 그 다음에 임수는
그러면 응? 왜 음이에요? 와, 어떻게 알았어요? 자, 임수는요, 우리가 개수는 하늘에 있는 물이요, 임수는 땅에, 개수가 땅으로 내려서 이제 고여 있는 물이라, 그래서 임수는 큰 물이고 흐르는 물이야. 그래서 개수는 뭐예요? 이게 양이에요. 그리고 임수가 음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거 뭐가 다르냐? 다른 것을 보시면 그거 똑같죠? 근데 뭐요? 갑을과 임계가 다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것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냐? 얘네들은 하늘에 사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땅에 사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궁합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궁합을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애끼리 한번 짝을 져볼게요. 을경합, 무게합 이렇게 되죠. 병합 혼자 남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아독존이야. 난 누구하고 합을 안 해. 그죠? 그래서 병화가 성질이 자기 혼자, 예, 아주 자신만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지지를 볼까요? 지지를 보시면은 각기합이 되죠. 정임합이 되죠. 지지에서 뭐가 남아요? 신금이 남아요. 그래서 신금이 친화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하고 잘 섞이질 않아요. 잘 어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요것이 성격을 구분할 때 병화하고 신금은 얘는 지네들끼리 노는 애들이야. 그래서 병신이 합을 하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놀고 하나는 땅에서 놀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성립이 되는데 여기다 또 뭐가 성립이 되느냐? 이게요, 요게 나중에 사주 궁합 볼 때 활용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애들끼리는 하늘에 있는 애들끼리 같이 통해. 땅에 있는 애는 땅에 있는데 같이 통해. 그래서 요거가 을병, 무경, 개가 만약에 병화가 개수 만나잖아요. 사주 원국에서 병화가 개수 만나면 나쁘죠. 근데 인간관계에서 병화 개수 좋아요. 병화하고 경금 좋아요. 예, 무토하고 을목 좋아요. 뭐냐? 얘네들은 얘네들 나라에서 사니까 끼리끼리 통해. 그리고 얘네들은 얘네끼리 통해. 그래서 궁합 볼 때 이걸 활용하면은 적중률이 높습니다. 합의 궁합하고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을목하고 정화 만나잖아? 그러면 을목은 하늘에서 놀잖아. 정화 땅에서 놀잖아. 안 맞아요. 예, 여기서 무토하고 기토 만나잖아? 얘는 위에서 놀지 밑에서 놀지 안 맞아요. 그래서 궁합 볼 때 이걸 활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런 원리로 양가는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난 거 양가, 음가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봐요. 근데 왜 이게 틀리느냐? 이거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서 을목이 양이다. 간목이 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론을 주장한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맞느냐? 이게 실지론, 이게 사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쓸 때는 그렇게 안 쓰죠. 개수를 음으로 쓰고 이거를 양으로 쓰고 이거를 양으로 쓰고 음으로 쓰죠. 이건 뭐냐면 성질이에요. 역학은 성질이에요. 어떤 성질이냐야. 임수는 팍팍 흐르잖아. 그러니까 양성의 성질을 갖고 간목은 뚫고 올라오잖아. 그 성질이 양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역학은 성질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부분이 또 달라지냐? 또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해수하고 자수하고 사화하고 오화도 이게 역학적으로 음량이 일반적으로 보는 음량하고 달라요. 응? 원래는 자가 양기가 시작이에요. 응? 자에서 일양이 생하고 자가 동지 전후거든요. 그 자서부터 동지에서 일양이 올라와요. 그래서 원래는 자에서 일양이 올라오고 음은요, 이게 해수는 음기가 6이에요. 아시죠? 자축이면 신서위 신유 수레에서 자가 일양, 해는요 음기가 6이야. 그래서 음기가 6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레가 천문성이 돼. 그래서 해수가 있는 사람이 역수를 해.
왜? 음기만 있으니까 뭐냐? 이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깨우치기 바로 직전이 해수예요. 응?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 세상을 알았다. 이게 자수예요. 역학은 뭐예요? 깨었다. 응? 죽었다 깨어나도 득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내가 기도를 하고 음의 기운에서 한 가지 양의 세상 이치를 알았다. 그래서 거기다 자를 붙여 공자, 맹자, 순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득도한 사람이 자가 돼서 이 자는 뭐예요? 음기 속에서 양기 하나를 깨우친 거야. 그래서 이 양기가 처음 시작한 게 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예요? 양이야. 해수는 음기가 6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원래는 음이에요. 응? 마찬가지 원리로 사화하고 오화가 있죠. 그죠? 이 오화는요, 이게 음기가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4에서 5에서 12시가 가장 더워요. 그럼 5시가 가장 해가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모든 다른 학문에서는 자수를 양으로 보고 오화를 양으로 봐요. 근데 명리에서만 해수를 양으로 보고 명리에서만 사화를 양으로 봅니다. 이것이 뭐하고 똑같으냐? 조금 전에 말한 가불병정 무기경시 인계가 원래 간목이 땅속에 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음인데 이 간목은 뭐냐? 뚫고 올라오자고 하는 막 위로 치솟는 성질이 있어서 양이 돼요. 그런데 뭐든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파워가 세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사가 뭐냐? 여름 시작이야. 어? 여름에 막 처음에 시작하는 애가 가장 스피드예요. 그래서 사화가 역학에서 양이 되는 거야. 근데 굉장히 막 스피드한 게 지나잖아요? 느슨해져요. 그래서 오화가 음이 돼요. 그 다음에 해수는 뭐죠? 해, 뭐예요? 해자추. 겨울 시작이잖아. 그래서 해수가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가장 왕성해요. 그래서 해수가 양이 돼. 그 다음에 자수가 음이 돼요. 그래서 명리에서는 우리가 이게 역마라는 기운, 처음 시작하는 기운, 뭔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운, 그래서 그 기운을 받기 때문에 동적인 기운이라 양이라고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동적인 기운이 지나면 조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수하고 오화가 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가불병정 무기경시 임계도 원래는 간목이 밑에 있어서 음이지만 개의 행동은 동적이기 때문에 얘를 양으로 본 거예요. 임수도 원래는 땅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음이지만 임수는 흘러가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학에서는 이것이 동이냐 정이냐를 실제로 행동성 그거를 보기 때문에 역학은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이 역학의 원리를 가지고 왜 제가 이 말 하느냐, 가끔가다 책을 보잖아. 그럼 이거를요 뒤집어서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다, 간목이 음이고 을목이 양이다, 막 설명한 거 있거든요. 솔직히 그거는 역학의 이론이 아니에요. 역학의 이론은 벌써 수백 년 전서부터 이것을 검증해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요런 이론을 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갖고 학파를 만들었어.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적중률이 나중에 실제로 해보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막 그 학파가 막 그냥 사람들한테 유행을 하다가 지나면 없어져요. 근데 고전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천수나 자평이나 궁퉁은 고전이에요. 근데 그 고전을 우리가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전에 여자가 활동하지 않았을 시절에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이론을 기본 바탕은 그 이론으로 하되 사주의 해석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 고전을 무시하고 그냥 고전조차도 옛날 것이다 하고 무시하고 역학 공부하잖아요. 그럼 마치 기초 없이 수학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천수의 이론을 말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간목을 말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이것이 어쩌면 본인들이 역학의 근본을 요거를 알아놓으면은 이것이 혼동이 안 되고 또 하나 책을 보다 보잖아요. 그럼 역학에서 나오지 않은 이론들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역학하고 다른 새로운 걸 개발했구나. 굉장히 획기적이구나. 그래서 거기 쏠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역학은 학문이 아니요. 이 학설이 최고다. 그래서 막 나오거든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역학은 고전을 기본으로 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해야지 그 고전마저도 깨부시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러한 이론들이 사실은 책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이 나오면 제가 얘기한 걸 생각하시고 역학은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활동성을 본 거기 때문에 음양이 일반적으로 논하는 음양과는 다르다. 그래서 요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원래는요 병술, 을유 이런 식으로 양과 양, 음과 음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정해 요거 음이죠. 요거 양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원래 해수를 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60 갑자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는 천간이 양이면 밑에 양, 천간이 음이면 밑에 음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좀 해자와 사오만 위아래와 정관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정관정제로. 그래서 사주가 해수, 자수, 사와 오화가 지지에 있는 사람만 배우자가 정 바른 사람이에요. 정자니까. 무슨 인지 아세요? 응? 자, 이제 맞는 거죠. 그죠? 여기가 양일 때 여기가 양이라 돼요. 무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관성이 되었을 때 반드시 관이 내 남편 자리가 이게 위에도 양이면 밑에도 양으로 만나게 될 때 편자로 만난다고. 응? 그러니까 항상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편이라고. 남의 편이라고. 그런데 정해는 정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정해는 요것이 정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때 얘가 음일 때 얘는 양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녀로 배합되는 것은 지지가 해자와 사오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지가 해자와 사오가 있는 정제와 정관이 되는 사람은 요 네 글자밖에 없다고요. 무슨 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런 일주들이 되면은 이렇게 정관이 남편 자리, 배우자 자리 있잖아요. 그 남자에 대한 애착, 부인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원리는 이렇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해자와 사오는 원래는 음이지만은 요거 음양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거를 육효라든지 다른 학문에서는 자를 양으로 보고 오를 양으로 본다. 예. 요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알려줌으로써 여러분은 어디에 활용하느냐? 궁합 볼 때 활용해 보세요. 주변에 인연 볼 때 한번 제가 가르쳐 준 걸 가지고 한번 궁합에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천간에 있는 기운의 양과 그 다음에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 천간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을 나눈다 그랬죠?
그때의 양은 양끼리가 궁합이 좋고요. 음은 음끼리가 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마지막 이제 강의하면서 요거 하나만은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간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요거를 하나를 알려주면 그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목이 또 쉬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요번까지 여러분이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다음 주 일주일은 쉬어요. 예,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강의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주 쉬었다가 저희가 8월 8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신청해 주신 분들은 지금 동영상을 무료 공개 강좌, 이 동영상 공개 강좌 이 동영상을 제가 미리 다 보내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것도 제가 다 같이 보내드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일주일 잘 쉬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서부터 예,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예,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없으면 그냥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기 일주에 일주짜리에 관이 있잖아요. 남자가 관 있으면 여자가 재간이 관이면 연상을 만나나요? 그거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있죠. 사주라는 건 내가 일간이 예를 들어서 관이 있어도 그 나머지 배치도가 어떻게 되었냐에서 사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역학에서 가장 허망한 이론이 일주론이에요. 예, 일주론은 때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만약에 무오일주야. 근데 우리가 여름의 무오일주와 겨울의 무오일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도 만약에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뭐 무오일주인데 사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선생님 무오일주가 남편이 좋아요 나빠요? 뭐라고 얘기해요? 응?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그러면 오화가 좋은 역할을 하면은 남편궁이 좋지만 오화가 나쁜 역할 남편궁이 나쁜 것이고 무오일간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면 남편이 출세하지만 무오일주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조건이면 남편운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주 8자를 전부 다 보고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황당한 이론이 또 뭐냐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막 글자 놀이를 하다 보니 역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잖아요. 그럼 그 글자가 좋다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사주에 축토가 있으면 좋다 나쁘다. 축토가 좋다 나쁘다가 어디 있어? 응? 좋다 나쁘다가 어디 있어요? 응? 축토가 좋은 역할 해야 좋은 거지. 축토가 있으면 좋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연에 사주에서 무슨 글자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아니 무슨 글자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어떻게 알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여기에 문제점이 만약에 올해의 무오의 아니 병오의 오자에서 무슨 글자가 나쁜 역할을 한다. 그 글자가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그날부터 사주 가지고 잠을 못 자요. 응? 그러니까 진짜 저는 역술인들이 정말 책임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역학은행 일주론 갖고도 얘기를 못해요. 일주 하나 갖고도 말을 못해. 왜냐면 일주 하나 갖고 얘기하면 사주팔자가 왜 있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요. 진짜 황당한 게 진짜 유명한 사람이래요. 난 그 사람 몰랐어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래요. 일주 하나만 갖고 사주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먹혀. 왜? 요즘의 사람들은 예, 뭔가 이렇게 TV나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가 아까 이 사람 뭔가 개발했다고 생각해. 응?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일주만 보는 그 방법을 이 사람이 개발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똑같은 일주가 연월일시가 연월만 달라도 다르고 시만 달라도 다른데
그래서 심각하다. 제가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심각한 게 이게 재미로 유튜버 보다가 골병 들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상담 오는 사람도 무지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글자 하나로 선생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